자, 우리 누구를 하는 데 있어서 원자들이 안정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규칙이 무슨 규칙이에요? 옥텟 규칙이야. 아유, 잘 기억하네. 빨리 우리 박 PD 빨리 기억해야죠. 자, 그래서 우리 그러고 보니까 박 씨가 2명이구나. 자, 그래서 우리 무엇 하냐면 옥텟 규칙을 지켜야 돼. 그런데 마지막 껍질에 이 옥텟 규칙을 지키는 아이들은 몇 쪽밖에 없어요, 얘들아? 18쪽밖에 없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혼자서도 안정적인 원소가 누가 있습니까? 헬륨, 네온,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아르곤이 있어요. 맞죠? 이 세 개는 안정적이야. 현재 여기 봐야 돼. 이 세 개는 안정적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변화를 줄 필요가 없어. 그런데 누구 같은 애들은, 나트륨 같은 애들은, 자, 양성자 몇 개였죠? 11개였죠. 전자 몇 개였죠? 10. 하나. 그치?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슨 성이야? 수업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대체?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니야?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그러니까 양성자가 11하면 전자도 몇 개야? 11야. 안쪽 껍질이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이 8개, 마지막 껍질이 하나였는데 마지막 껍질이 원하는 전자는 몇 개라고 얘기했었죠? 8개. 그러니까 8개에 미치지 못할 경우 얘가 전자를 무엇해요? 버려요. 그러면 중성이라는 성질을 벗어나게 되죠. 양성자가 전자보다 많으면서 누가 되죠? 양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온으로? 양이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양성자 17개짜리 누구는요? 염소는 안쪽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마지막 껍질에 7개야. 8개의 전자를 갖기에 몇 개가 부족하죠? 하나가 부족합니다. 이럴 경우 7개를 버리기에는 조금 아깝고요. 전자 몇 개를 얻어온다? 하나를 얻어와서 무엇한다? 8개로 채운다. 맞죠? 그래서 양성자 17개, 전자 10 몇 개가 됩니까? 8개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이 친구는 전자의 개수가 더 많음으로써 음이온의 성질을 갖게 된다. 자, 그런데 하나는 양이온이 되고 하나는 음이온이 되다 보니까 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자, 무슨적, 전기적 무슨 역에 의해서 인력에 의해서 얘네들은 착 하고 붙는다 안 붙는다? 붙는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무슨 결합이었어? 이온 결합 물질이었습니다. 무슨 결합 물질이었어요? 이온 결합 물질. 자, 그러면 수많은 이온 결합 물질이 있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일단 2개만 좀 알아볼까요? 지금 방금 얘기한 나트륨과 염소가 있죠. 얘네들이 붙어서 만들어진 누구요? NaCl이라는 무슨 이온이 됩니까? 염화이온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염화이온이 됩니다. 염화이온이 된다. 염화 누가 되죠? 나트륨. 그치? 누구라고요? 염화 나트륨. 그치? 그 다음에 우리 누가 있어요? CaCl2 누가 됩니까? 염화 칼슘. 무슨 칼슘? 염화 칼슘. D부터 있는 거죠. 얘가 누구의 주성분이에요? 소금의 주성분이에요. 염화 칼슘 우리 누구로 쓰죠? 눈 오면 제설제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온 결합 물질 많이 써요? 적게 써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이거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얘들아. 저기에도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가냐면 물 먹는 하마라고 알아요? 장롱에 습기 제거하려고 엄마들이 집어넣는 거 있잖아. 그치? 그거에도 누가 들어갑니까? 염화칼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등부학생들이 실험한다고 선생님 염화칼슘 좀 구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선생님 화학약품 살 수 있는 자격증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좀 구해주실 수 있으세요? 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다이소 같은 데 가서 물 먹는 하마 사서 뚜껑 까면 하얀색 고체 들어있거든요. 그 친구가 누구예요, 얘들아? 염화칼슘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무슨 결합물질이다? 이온 결합물질이다. 무슨 결합물질이다? 이온 결합물질이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어떤 패턴을 가져가게 되냐면 자, 요게 완벽한 지금 고등부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 1, 2의 그 화학 부분의 내용을 선생님이 끌어내려서 설명하는 건데 그러면 음이온의 경우에는요. 누군가가 전자를 줘야만 얻을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양이온은 그냥 전자를 버리면 되는 거지만 음이온은 전자를 누가 줘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전자를 주지 않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이때 아무도 주지 않아. 무엇 하는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뭐 하는 거야? 공유하는 거야. 부족한 부분을 뭐예요? 공유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루게 되는 결합이 무슨 결합이야? 누구야? 결합. 무슨 결합이야? 공유 결합. 선생님이 결합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의 힘보다 두 사람, 세 사람의 힘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죠. 그치?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자라는 과정에서 청소년기에 뭐 사춘기 겪고 이러면서 뭐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면 주변에 도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얘들아? 있어야 돼요. 그런 게 공유결합이야. 그 여러분들은 사실 보호자의 테두리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고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인 거야. 그치? 그래서 사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완될 텐데 이런 것들이 과학적 원리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결합 볼게요. 부족한 부분을 완벽히 뺏어오진 못하지만 무엇할 수 있다? 주변과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공유결합에 누가 있냐면 선생님이 지금 누구를 알려줄 거냐면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걸 알려줄 거야. 누구요? 루이스 무슨 점식 얘들아? 전자점식. 이게 고2 화학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가르쳐 놓고 나니까 일부 조금 잘 복습한 친구들은요 사실 완전 승승장구합니다. 너무 가르치기도 선생님도 수월하고 애도 금방 알아들어. 자, 보세요. 루이스라는 사람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누구로 표현합니까 얘들아? 점으로 표현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누구로 표현해요 얘들아? 점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대표적인 원소가 17족 원소, 그 다음에 16족 원소, 그 다음에 15족 원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기율표에 우리가 배웠던 원소 중에서 누구 있냐면요. 2주기에 질소, 산소, 플로린 있었던 거 기억하나요? 그치? 리베 분탄 질산 풀 예죠. 15족, 16족, 17족이에요. 자, 선생님이 족이 의미하는 굉장히 큰 의미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족은 가족의 족자로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모두 다 몇 개? 7개인 아이들이 모두 17족에 배열된다.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모두 6개인 아이들이 16족에 배열된다.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5개인 아이들이 모두 15족에 배치된다라는 거야. 족을 봄으로써 저 친구가 전자가 몇 개가 부족한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있죠. 17쪽의 아이들은 전자가 몇 개 부족한 아이들이에요? 하나 부족한 아이들이에요. 그치? 당연히 안쪽 껍질은 전자가 채워졌어, 안 채워졌어? 채워졌고요. 전자가 채워지는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7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마지막 껍질의 전자만 누구로요? 점으로 표현할 거예요. 자, 대표적인 원소가 누구라고요? 플로린이라고요. 누구라고요? 플로린. 자,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몇 개? 7개. 이 7개의 전자를 플로린 원소 기호를 중심으로 4군데다가 점으로 찍을 거예요. 한 군데 최대 몇 개까지 찍을 수 있냐? 2개예요. 한 군데 최대 몇 개까지 찍는다? 2개. 한 번에 한 개씩만 점을 돌려가면서 찍을 거예요. 볼게요. 7개의 전자. 하나, 둘, 셋, 넷, 5, 6, 7 이렇게 됐어. 자, 3군데가 모두 다 누구를 이뤘어? 쌍을 이뤘어. 한 군데만 누구를 이루지 못했어? 쌍을 이루지 못했어. 저 전자를 우리가 무슨 전자라고 얘기하냐? 요거를 우리가 홀전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전자라고 얘기해요? 홀전자. 무슨 전자? 홀전자. 혼자 있는 전자야. 저기에만 전자를 얻어. 그럼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8개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럼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런데 아무도 전자를 주지 않는 거야. 그럼 저 플로린은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또 다른 플로린을 불러와. 야, 또 다른 플로린을 불러와. 자, 너 일로 와. 이 플로린도 똑같은 입장이야. 하나, 둘, 셋, 넷, 5, 6, 7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왼쪽에 온 플로린도 무엇합니까? 오른쪽에 온 플로린도 누구예요? 홀전자가 몇 개 있어? 하나가 있지. 이때 제가 무엇을 이루게 됩니까? 저 홀전자 하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요렇게 공유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7, 8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자, 얘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공유해. 하나, 둘, 셋, 넷, 다, 7, 8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플로린 원자 몇 개가? 2개가 이렇게 공유결합해서 일부를 겹치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 결합이 끊어지면 얘네들은 존재할 수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가 누구로 존재해? F2로 존재하는 거야. 누구로 존재해? F2. 그러면 어떻게 돼? 어제 너무 지금 안정적이야. 저렇게 제가 옆에 있음으로써 나는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굉장히 안정을 찾았어. 옥텟 규칙을 지켰어? 못 지켰어? 지켰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저 주변에서 또 다른 플로린이 다가옵니다. 야, 나도 껴줘 하고 다가와. 좋아 싫어? 싫어. 쟤를 껴주려면 내 안정을 뭐 해야 돼? 흐트러트려야 돼. 그래서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F2라는 이 입자는 저리 꺼져 하고 밀어내.
굉장히 주변을 분산시키려는 경향이 강해 약해 얘들아? 강해. 그래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분산시키려는 성질을 갖는 입자다라고 얘기해서 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자라고 얘기합니다. 얘를 누구라고 얘기해요? 분자. 그럼 분자에 대해 조금 더 차분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분자는 원자가 몇 개 이상 모인 거야? 2개 이상 모여야 되는 거야. 원자가 몇 개 이상 모여야 돼? 2개 이상 모여서 안정을 취한 무엇이에요? 입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분자라고 얘기합니다. 안정을 취했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애들을 밀어내려고 해요? 당기려고 해요? 밀어내려고 하죠. 분산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자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러면 얘만 분자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결합을 했어요? 공유결합을 했죠. 공유결합이란 전자가 마지막 껍질에 부족한 원소야. 아무도 전자를 안 줘서 음이온이 안 돼. 그래서 자, 우리 주기율표에 있는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을 해서 만나 있으면 걔네들은 다 뭐라고 보셔도 돼요? 분자라고 보셔도 돼요. 물론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예외적인 부분 언제 배우면 됩니까? 그거 고등학교 때 나와요. 거기까지 배우기엔 중등부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했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자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분자를 이렇게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한 식을 우리가 무슨 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분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분자를 표현한 식을 뭐라고 해요? 분자식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선생님 한번 물어볼게요. 요거 분자인지 아닌지 맞춰보세요. C6H12O6라는 분자가 있어요. 자, 요거 분자식 맞아요, 틀려요? C6H12O6. 머리를 써서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으로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라고 얘기를 해요. 물질이 공유결합을 이루려면 누구와 누가 붙어 있어야 된다. 화학식에서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붙어 있어야 돼요. 탄소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탄소 비금속. 수소 비금속. 산소 비금속. 네, 이 친구 분자예요. 그럼 우리가 분자식을 다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다 외우지 않아도 나는 이 물질이 분자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공유결합 물질인지 이온결합 물질인지 구별할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겁니다. 화학결합의 구조에 따라 물질의 성질이 많이 달라져요. 이번 포인트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알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가 누굴 들어봤어?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17쪽 원소들이 어떻게 해서 F2를 만드는지를 봤어. 됐나요? 그럼 이제 이번엔 16쪽을 볼 거야. 16쪽에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예요, 얘들아?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개가 됩니까? 6. 맞죠? 자, 여러분들이 찾아볼까요? 홀전자 몇 개예요? 2개. 2개네요. 그러면 홀전자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돼? 결합을 해야 돼. 반드시 공유 결합을 해서 무엇합니까? 안정을 취해야 돼. 그래서 16쪽에 누구요? 산소 원자는 반드시 무슨 결합이 2개여야 된다? 공유 결합이 몇 개여야 된다? 2개여야 합니다. 됐을까요? 공유 결합을 2개를 해야 되고요. 자, 산소가요. 자기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또 다른 산소를 불렀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됐어. 됐나요? 이때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마주보고 있는 전자는 무엇합니까, 얘들아? 공유결합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그럼 마주보지 않고 혼자 있는데 얘 어떻게 할 거야?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치?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여기 보세요. 전자를 끌고 옵니다. 너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이렇게 되면 공유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공유되네요. 그래서 전자는 원래도 가벼워서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있다라고 얘기했죠. 저렇게 해서 끌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 공유결합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공유결합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되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산소 원자 2개가 이렇게 공유결합합니다. 누가 돼요? O2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O2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16쪽을 했어. 자, 그러면 이제 누구로 갑니까, 얘들아? 15족으로 가요. 자, 15족으로 가면 누굴 볼 수가 있냐면 15족의 대표 주자 누구예요, 얘들아? 질소 원자야. 그러면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질소 홀전자 몇 개야? 3개. 그치? 그럼 얘가 또 다른 질소를 불러. 하나, 둘, 셋, 넷, 몇 개? 5개.
그래서 홀전자 역시나 몇 개? 3개. 자, 마주보는 건 무엇하면 되죠? 그냥 공유하면 돼요. 마주보지 않는 거를 무엇하게 됩니까? 이렇게. 마주보지 않는 거를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유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공유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있는 전자들을 이동시켜서라도 공유결합에 참여를 시켜서 8개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듭니다. 그래서 질소원자 또한 이렇게 해서 공유결합에서 누구요? 얘들아 N2라는 분자를 만들어요. 자, 그럼 얘네 분자들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일단 우리 17쪽 같은 경우는요. 플로린 원자 사이에 딱 한 쌍의 공유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럴 경우 우리가 얘네들을 무슨 결합이라고 얘기하냐면 단일결합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결합이라고 얘기한다? 단일결합. 무슨 결합? 단일결합. 자, 그 다음에 우리 O2인 산소의 경우에는요. 마주보고 있는 그 공간 사이에 공유결합이 몇 개가 형성돼요? 2개가 형성되죠. 중첩돼서 한 공간에 2개가 형성됐어요. 이때 이걸 우리가 무슨 결합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이중결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결합이다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이중결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런 표현은 틀린 표현이에요. 산소 원자 사이에 단일결합이 2개 있다, 이건 틀린 표현이에요. 단일결합이 2개 있다라고 얘기할 거면 이중결합이라는 표현을 만들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중결합을 단일결합 2개라고 표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됐을까요? 자, 우선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질소원자 볼게요. 질소원자는 아까 홀전자가 3개였죠. 그러니까 질소원자 같은 경우는 무엇합니까? 공유결합을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공유결합을 몇 개 만들 수가 있어요, 얘들아? 3개 만들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네, 3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하게 되는 게 같은 공간에 공유전자쌍이 3개가 형성됐으니까 얘는 무슨 결합이 될까요? 삼중결합이 됩니다. 무슨 결합이 돼요? 삼중결합. 네, 과학이 만들 수 있는 공유 공간까지는 삼중결합이 끝이에요. 사중결합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삼중결합까지가 끝이고요. 여기서 17쪽, 16쪽, 15쪽에 또 다른 특징들을 좀 논하자면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단일결합을 하는 애가 플로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헷갈리면 안 되는데요. 단일결합을 하는 애 중에 대표가 누굽니까?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수소예요. 대표가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누구예요? 수소. 수소가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죠, 얘들아? 하나예요. 됐나요? 자, 이 친구들은 또 다른 수소 원자가 옆에 옴으로써 이렇게 공유를 해요. 선생님, 이거는 전자가 8개가 아니잖아요. 네, 8개가 아니에요. 수소는 몇 주기 원소죠, 얘들아? 수소 몇 주기 원소야? 1주기 원소야, 1주기 원소. 1주기 원소에 누구와 누가 있어? 여기 봐야 되는데 1주기 원소에 누구와 누가 있어? 수소와 누가 있습니까? 헬륨이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1주기 원소는 무슨 껍질밖에 없어요, 얘들아? K 껍질밖에 없어요. K 껍질은 최대 전자가 몇 개까지 차면 안정적이라고 그랬어? 2개. 그치? 그러니까 수소는 8개가 아니지만 껍질이 K 껍질밖에 없기 때문에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면 안정적이야, 불안정적이야? 안정적이야. 그래서 마지막 껍질에 전자 한 쌍을 저렇게 단일결합으로 공유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외에 17쪽의 애들은 모두 다 단일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플로린 밑에 우리가 누구 외웠어요? 기억나요? 플로린 밑에 누구 있어요? 플로린 밑에 선생님이 지난번에 주기율표 알려주면서 17쪽은 4개를 동시에 외워달라고 했어. FCl, BrI 기억납니까? 17쪽에 FCl, BrI 17쪽에 플로린 밑에 있는 게 누구예요? 염소예요. 그래서 염소도 플로린과 똑같은 배치를 하는 거야. 염소도 똑같이 누구예요? 마지막 껍질에 전자 몇 개예요, 얘들아? 7개. 마지막 껍질에 전자 몇 개야? 7개. 그래서 쟤도 단일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일결합을 하는 원소가 누군지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쟤네들을 표현하기가 좀 더 수월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6조 산소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공유결합을 반드시 몇 개 해야 된다? 2개 해야 된다. 가장 심플하게 형성되는 게 O2 이중결합이에요. 그런데 산소는 단일결합을 2개를 형성할 수도 있어요.
자, 볼게요. 산소의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몇 개라고 그랬지? 여기 써놨잖아, 지금.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몇 개? 6개. 그치? 홀전자 몇 개? 2개. 저기에 전자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수소가 가서 공유결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봤던 누굽니까? H2O입니다. 그러니까 산소는 무슨 결합을 2개 만들어도 돼요? 단일 결합을 2개를 만들어도 돼요. 이중 결합 하나 해도 되고요. 단일 결합 2개 만들어도 됩니다. 됐을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5족으로 갈게요. 질소 원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질소 원자 같은 경우는요.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몇 개였지, 얘들아?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5개였어요. 홀전자 몇 개였죠? 3개였죠. 그래서 이 친구 무엇 할 수 있냐면 여기 가서 수소 갖다 붙여. 여기 가서 수소 갖다 붙여. 여기 가서 수소 갖다 붙여. 얘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봤던 NH3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들어봤죠? 화장실 가면 냄새나는 주범 암모니아예요. 그래서 무엇 하게 됩니까? 요렇게 해서 세 군데로 무슨 결합 3개, 단일 결합 3개를 가져도 상관이 없어요. 단일 결합 3개, 혹시는 3중 결합 하나. 이런 식으로 결합선이 몇 개면 만족하는 거야? 3개면 만족하는 거야. 됐을까? 자, 그러면 NH3도 있는데요. 이제 누구도 있냐면 질소는 아까 홀전자 3개였잖아. 근데 이렇게 결합해도 돼, 얘들아. 요렇게 해서 여기 홀전자 하나 냅두고 여기에 홀전자 2개를 가지고 와. 그럼 여기는 단일 결합 하나. 여기는 몇 중 결합 하나? 2중 결합 하나. 이렇게 해서 공유 결합을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결합선이 몇 개면 된다고? 결합이 3개면 된다고. 질소는. 그러면 선생님 여기 와서 누구 붙을 수 있어요? 여기 와서 수소 붙을 수 있지. 됐나요? 그러면 이중 결합을 하는 애가 누구야? 산소. 그치? 산소 붙을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산소 붙을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무엇 하게 됩니까? 이중 결합. 여기는 무슨 결합? 단일 결합. 결합선이 몇 개면 된다? 3개면 된다. 몇 개면 된다? 2개면 된다. 자, 이런 과정 거치고 나잖아요. 고등부 가면 엄청 쉬워집니다. 애들이 막 2시간, 3시간, 4시간 걸쳐서 공부할 걸 니네 1시간 안에 무조건 끝나.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누구래요, 얘들아? 루이스 전자정식의 기본 패턴을 배웠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요, 이 분자를 그리시오에 다른 패턴이 하나 더 있거든요. 자, 뭐가 있냐? 이제 몇 가지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있습니까? 아니라 H2O가 있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누가 있었죠? 아까 NH3. 여기서 그려지는 기본 원리를 선생님이 보여주려고 그래. CH4,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CO2. 요걸 이제 기본적으로 그려주려고 하는데, 저기서 저렇게 분자식이 주어졌을 때 누굴 먼저 그리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누굴 먼저 그려야 하느냐라는 거야. 산소를 먼저 그릴까요? 수소를 먼저 그릴까요? 질소를 먼저 그릴까요? 탄소를 먼저 그릴까요? 누굴 먼저 그리냐는 거야. 자, 누구 먼저 그리냐면요.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 내부에 있는 원자 중 공유결합을 많이 형성하는 애를 먼저 그립니다. 공유결합을 뭐 하는 애들 얘들아? 많이 형성하는 애를 먼저 중앙에다 그려요. 그럼 많이 형성하는 애가 누굽니까, 얘들아? 네, 산소 아니면 질소예요. 산소는 공유결합 몇 개? 2개. 질소는 몇 개? 3개. 네, 수소는 악권으로 지는 거야. 플루오린, 수소, 염소는 그냥 다 마지막에 그리는 거야. 자, 그리고 공유결합을 많이 형성하는 애를 중앙에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H2O에서 누굴 먼저 그려? 산소를 먼저 그려. 마지막 껍질의 전자 산소 몇 개였지? 자꾸 대답해야 기억하는 거야. 몇 개? 6개. 홀전자 몇 개? 2개였죠. 여기에 누굴 가서요? 네, 수소 가서 공유결합해요. 수소 가서 무슨 결합해요? 단일 결합으로 공유결합해요. 이렇게 해서 양옆에 공유결합선 몇 개 있는 거야, 얘들아? 2개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H2O가 되죠. 자, 우리 중등부에서 저걸요 분자 모형으로 그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소에다가 수소 이렇게 그리죠. 이러면 틀려요. 산소가 수소보다 앞권으로 크죠. 그런데 저렇게 그려오시면 틀립니다. 그런데 애들은 저게 왜 틀린지 모르는 상태에서 암기를 하기 때문에 암기 안 시키려고 이걸 그린 거거든요. 지금 보세요. 분명히 전자가 몇 군데로 퍼져 있어요? 4군데로 퍼져 있죠. 그런데 요거는 공유결합을 하지 않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쌍 맞아요? 틀려요? 맞죠. 쟤네들을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해. 따라해봐. 뭐라고 한다? 비공유 전자쌍. 무슨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그럼 얘는 무슨 전자쌍이 되는 거야? 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 근데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보다 자리를 더 차지해, 덜 차지해, 더 차지해. 기존에 있던 쌍이야. 텃세가 심해. 그래서 공유결합 니네 저 밑으로 내려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해. 비공유 전자쌍이. 그러면 요 수소 원자는 밑으로 내려가야 돼? 안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H2는 죽어도 저렇게 그려야 돼요. H를 양옆으로 그리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분자 모형을 그리쇼에 이렇게 그려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비공유 전자쌍 때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NH3 볼게요. 질소 원자를 중심으로 어떻게 돼요, 얘들아? 질소 원자가 공유 결합선 몇 개니까? 3개니까 먼저 그려. 자, 마지막 껍질에 전자 몇 개? 5개. 홀 전자 몇 개? 3개.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누구 결합합니까? 수소. 그 다음에 누구요? 수소. 그 다음에 누가 됩니까? 수소. 그래서 NH3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질소 원자를 중심으로 수소 원자 3개가 이렇게 그리면 틀려요. 분명 저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자리를 더 차지해요. 그래서 공유 전자쌍한테 내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고요. 어떻게 됩니까? 질소 원자를 중심으로 밑에 가서 수소 3개가 붙어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아무래도 이것까지 설명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중학생들한테 이거를 안 알려주고 이거 외워라 라고 말하기가 너무 미안한 거야. 고등부 수업 오래 하면서 원리를 모르고 외우라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 뭐 하는 거야? 또 까먹는 거야. 그게 무슨 시간 낭비야. 그치? 차라리 조금 힘들지만 고등부 거 끌어내려서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래서 NH3 봤고요. CH를 볼게요. 자, CH4에서 탄소 원자가 몇 쪽인지 기억날까요? 질소 옆에 있어요. 리, 배, 붕, 탄. 리, 배, 붕, 탄이면 몇 쪽이야? 14쪽. 14쪽. 리, 배, 붕, 탄. 리튬이 1쪽. 베릴륨이 2쪽. 그치? 그 다음에 13족, 14족. 맞아요? 틀려요? 맞죠. 탄소가 14족이야.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야? 4개야. 그치? 4개면 자 보세요. 탄소를 중심으로 무엇하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홀 전자가 몇 개예요? 4개예요. 공유 결합을 제일 많이 형성하는 건 누구지만? 탄소지만 탄소는 4중 결합은 없어요. 단 탄소가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이 3개를 모두 하는 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홀 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합선을 많이 형성해. 그래서 단일, 이중, 삼중을 다 할 수 있어. 단 4중 결합부터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탄소 원자는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이 모두 가능한데 홀 전자 4개가 이렇게 다 퍼져 있으면 여기에 무엇 하시면 됩니까? 수소. 여기에 두고 수소. 여기에 두고 수소. 여기에 두고 수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CH4 저렇게 해서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분자 모형으로 그리시오. 탄소 원자 중심으로 수소 원자 4개가 4군데 공평으로 퍼져나가는 거 맞아 틀려? 맞아. 쟤는 봐봐. 비공유 전자쌍이 없지. 다 공유 전자쌍이야. 그러면 공통 분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그래서 4군데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CO2로 들어갑니다. 자, 무엇합니까 얘들아? 탄소가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가 돼요 얘들아? 4개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됐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 누가 됩니까 얘들아? 산소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가 돼요 얘들아? 6개 맞나요? 산소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야? 6개. 됐을까요? 이렇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볼게요. 자, 공유전자쌍을 많이 형성하는 누구야? 탄소가 중심에 갔고요. 주변에 누가 갔죠? 산소가 간 거 맞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니까요. 산소가 밑에 홀전자가 있고 탄소도 홀전자가 남아있어. 어떻게 하라고 얘들아? 끌고 와. 맞아요? 얘도 무엇해? 끌고 와. 됐죠? 자, 여기 있는 거 끌고 와. 여기 있는 거 끌고 와. 공평하게 양쪽으로 2개씩 끌고 오는 거야. 됐을까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양쪽에 무슨 결합? 이중결합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양쪽에 이중결합 있네요. 그치?
현재 그렇게 있으면 졸립다. 그 다음에 중심원자 탄소 있죠. 위아래에 누가 없습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요. 위아래 누구 전자쌍이 없어?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돼요? 네, 중심의 탄소 원자는 우리 동그랗게 안 그리고 이렇게 그릴게. 중심의 탄소 원자를 기점으로 양옆에 있는 산소를 밀어내는 애가 없어요. 밑으로 내리거나 위로 올리는 애가 없어요. 비공유 전자쌍이 아무 데도 없어. 그래서 무엇 하면 됩니까, 얘들아? 산소 원자 두 개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됐나요? 얘는 양옆에 와도 된다는 얘기야. 밑으로 안 내려도 돼.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됐을까? 그리고 원래는요. 자, H2 그렸죠. NH3 그릴 때 얘를 다른 색깔로 표현하거나 하셔야 돼요. 얘네들 동그란 거 세 개는 다 누구야, 얘들아? 수소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그렸는데요. 누구는요, 얘들아? 자, 중심원자가 산소고 중심원자가 질소면 다른 색깔로 표기하거나 다른 무늬를 넣어줘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우리가 분자 모형이라고 하죠. 요 정도만 알아둬도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자, 여러분들 이제 학교 시험 문제에서 대응하는 것들은 가능하고요. 얘 화학식 이름이 누구예요, 얘들아? 메테인 맞아요, 틀려요? 이 친구 메테인입니다. 누구라고 얘들아? 메테인. 그 다음에 CO2가 어떻게 읽는 거야, 얘들아? 뒤부터 읽는 거야. 이산화탄소. 대개 공유결합 화학식도 그렇고 우리가 화학식 외울 때 읽을 때 어디부터 읽어요? 뒤부터 읽어요. 이산화탄소야. 그러면 CO 는 뭐라고 읽어? 1산화탄소. 1이라는 숫자는 생략하잖아. 그치? 그 다음에 NO2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산화질소. 이런 식이야. 그러면 NO는 뭐라고 읽어야 돼? 1산화질소. 맞죠? 그래? 그럼 NO3 뭐라고 읽을 거야? 3산화질소. 이런 식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자, N2O4 뭐라고 읽을까? 4산화이질소. 되게 얘네들 명명법이 규칙적이야. 일부 규칙적이지 않은 애들이 몇 명 있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누구야, 얘들아? 메테인. 얘는 또 다른 규칙성이 있어. 그것까지 중학생이 알기에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얘는 누구라고 읽어요? 이 친구 누구라고 읽어요? 암모니아. NH3 뭐라고 읽어? 암모니아. H2O 뭐라고 읽어? 물. 이렇게 읽죠. 그래서 몇몇 아이들의 경우에는 저렇게 우리가 읽기로 한 이름들이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있죠. 그래서 암모니아, 물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무슨 결합을 형성했어요, 얘들아? 공유결합을 봤는데요. 공유결합의 포인트 중 하나는요. 이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야, 얘들아? 비금속밖에 없다라는 거야.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야? 비금속. 지금까지 우리는 화학결합에 대한 내용들을 선생님이 노출을 했어. 그래서 무슨 결합, 얘들아? 화학결합. 화학결합은 왜 하는 거예요?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자세한 누구부터 얘들아 용어들을 조금 노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잠깐 끊었다 갈게요.